예, 이렇게 부동산 세금 부담이 유례없이 커졌는데도 정부 기대와 달리 집을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파트 매수 심리 역시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대체 어디까지 집값이 뛸 것인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들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슬기 기자. 네. 이게 아파트 값 관련한 지표들인 모양인데 일제히 지금 위로 뛰고 있군요. 그렇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6주 통계를 보면 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 들어 다소 주춤해졌다 다시 반등해 3주째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보시다시피 0.05%에서 0.09%가 되면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. 또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매매 수급 지수도 서울의 경우 4주째 오르고 있죠.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금융을 쥐고 세금을 올려도 안 되니까 정부가 지난 인사재택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 대책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? 이 공급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라 100%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죠. 일례로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7천 가구, 공공전세주택으로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는 4월 말 기준 보시다시피 각각 20에서 30%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죠. 또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시장에선 정부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곧 상반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 텐데 그렇게 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이 좀 늘 거라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? 그래서 전문가 4명에게 물었는데요. 모두 하반기에도 이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집을 갖고 있으려는 경향은 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.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죠.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다고 보거든요.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.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건 말고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? 네,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변수가 금리 인상 여부와 이 대선입니다.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대선이 집값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 개발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공약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 전체적인 상승을 유도하지. 이런 변수들을 종합해서 전망하면 하반기에도 집값 안정은 어려울 거란 의견이 4명 중 3명으로 우세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나중에 또 떨어질 때 부작용이 생길 텐데 그것도 걱정이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